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부터 캐시백 혜택이 중단됐던 대전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이 대전 사랑카드로 이름을 바꾸고 5월부터 다시 발행됩니다. 상시 캐시백 할인 혜택은 대폭 축소돼 명절이나 지역 행사 등에만 적용 가능해집니다. 대신 소비 취약계층과 소규모 가맹점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장석영 기자입니다. 3년간 사용한 대전 지역 화폐 온통대전이 대전 사랑카드로 이름을 바꿉니다. 발행 규모는 4,150억 원으로 국비 83억과 시비 208억 원 등이 추가 예산으로 편성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캐시백 적립이 줄고 누가 쓰느냐에 따라 혜택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기존 5%의 캐시백 혜택은 월 30만 원 한도에 3% 캐시백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대상자들이 연매출 5억 원 이하의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경우엔 7%의 추가 할인을 더해 모두 10% 적립 혜택이 적용됩니다. 모두의 혜택보단 소비 취약계층이나 소규모 가맹점을 우대해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이제는 진행이 된다라는 측면의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든지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 기존엔 상시 캐시백 혜택을 줬지만 올해부터는 명절이나 영시축제, 소비촉진 행사 등 연간 대여섯 달만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예산 740억 원을 편성해 부족한 지원을 메우기로 했습니다. 핀셋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지만 소상공인들은 지역화폐 혜택이 줄면서 매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혜택들 때문에 가게를 운영하면서 매출 부분에도 많은 도움이 됐고 물건을 구매할 때도 적응량을 구매하게 되고 매출도 많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많이 듭니다. 이미 지난달 온통대전 사용 금액은 1년 전에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가족이 3명이거든요. 3명이 다 따로따로 카드를 다 썼어요. 그 캐시백 취소된 이후부터는 이제 다 없앴어요. 해지하고 이제 그냥 개인 카드 쓰는 거죠. 대전시는 4월까지 복지 대상자와 가맹점 등을 확정한 뒤 가정의 달인 오는 5월에 맞춰 대전 사랑카드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중심은행 설립 방안이 올 상반기 중에 마련됩니다. 오늘 열린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에서 대전시는 은행 설립 전 단계로 연내에 대전투자청을 설립한 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검증을 받아 500억의 공적 자금 외에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기업금융중심은행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자 이장우 대전시장의 핵심 공약 사업으로 대전에 본사를 둔 맞춤형 벤처 투자 전문 금융기관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과 세종, 충남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000명을 넘지 않으며 세 자릿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 우려했던 확산세 없이 꾸준히 줄어들면서 최근엔 300명까지 감소하기도 했는데요. 이르면 5월 이전에 남아있는 방역 조치도 완화가 기대되는 등 일상 회복에 속도를 내는 듯한 모습입니다. 조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시청 앞 코로나 검사소가 한적합니다. 찾는 인원이 줄며 검사 창구 4개 중 3개는 문을 닫았습니다. 전에는 아침부터 줄을 길게 서서 검사를 받으려고 기다리셨는데 지금은 전보다 한 3분의 1 정도로 줄은 것 같아요. 최근 지역 내 코로나 확진자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가 시작됐던 지난달 30일 확진자 수는 1,5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후 매주 눈에 띄게 줄어들더니 해제 3주 만에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 19일엔 주말 휴가까지 겹치며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적은 300여 명의 확진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 아래로 내려온 건 지난해 5월 이후 9개월 만입니다. 위중증 병상 가동률도 대전과 충남은 16%, 세종은 11%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에도 우려했던 재확산 지표들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겁니다. 겨울철 가장 고비였던 이 중국 내 유행이 안정이 되고 우리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7차 유행의 막바지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지역에서도 의료기관과 약국, 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있는데 확진자 수 감소에 따라 남은 규제가 해제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지난달에는 5월쯤이면 실내 마스크 의무 전면 해제가 예상됐는데 안정세가 계속되면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전환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 시점 등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가 일상 회복의 원년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달리는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7단독 김도연 재판장은 지난해 8월 대전 동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에서 창문 밖으로 손을 내미지 말라고 주의를 준 40대 버스기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폭행 혐의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범행을 반복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전 선화동에 있는 옛 충남경찰청 무기구 인근에서 칼빈 소총 실탄 400발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3일 통합청사 건설 현장인 이곳에서 굴착기 기사가 작업 도중 실탄 상자를 발견했으며 경찰은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없다면서 국과수의 정밀 감식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JB는 내수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특산물의 해외 진출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는 기획보도를 오늘부터 세 차례 마련했습니다. 논산은 국내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딸기의 고장이죠. 논산 딸기가 베트남을 시작으로 열대과일의 천국인 동남아 시장 판로 확보에 나섰는데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현지 반응을 김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구 850만 명의 베트남 수도 하노이 중심가에 위치한 대형마트입니다. 논산에서 수출한 서량과 금실 딸기 판촉전이 열리자 생소한 한국의 딸기 맛을 보기 위해 현지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산 딸기는 당도도 높고 식감도 높아 경쟁 상품인 일본 딸기보다 선호도가 훨씬 높습니다. 망고와 파파야, 바나나 등 열대 과일에 비해 수십 배 높은 가격에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Bản thân mình là một người rất yêu thích trái dâu tây, vì vậy là mình hay lựa chọn trái dâu tây cho những trái cây hàng ngày của mình. Thì mình thấy là dâu Hàn Quốc rất là ngon, mà quả rất là to và rất là ngọt, khác hẳn những cái loại dâu tây mà bày bán trên thị trường. 논산 딸기 생산 과정에서 우수한 품질 관리와 과학적 영농 재배 기술까지 알려지면서 현지에서 신뢰도 높은 고급 과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노이의 중심가 과일 매장에서 판매되는 논산 서량 딸기 300g들이 한 팩의 가격은 대략 12,000원 선입니다. 국내 가격의 2배에 달하는데 프리미엄 제품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460만 원으로 우리나라의 10분의 1 수준이지만 매년 7에서 8%씩 고도 성장으로 신흥 부호가 늘어 시장 잠재력도 무궁무진합니다. Chất lượng cũng như là uy tín của các sản phẩm nông sản đến từ Hàn Quốc. Chính vì vậy chúng tôi rất là kỳ vọng các sản phẩm nông nghiệp đến từ nông sản Hàn Quốc sẽ là những cái sản phẩm nhắm tới mục tiêu là các khách hàng cao cấp và chúng tôi rất là tin tưởng rằng 논산시는 서량뿐 아니라 킹스베리와 비타베리 등 고급 품종 딸기 수출에 주력하는 한편 올해 안에 베트남 등 동남아에 300만 달러, 5년 안에 세계 시장에 1,000만 달러 수출이 목표입니다. 아주 대단한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시고요. 또 우리 한국이 또 우리 논산 사람에 대한 그 신뢰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농산물에 대한 그 우수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는 데서 상당히 놀랐고요. 다만 딸기 수출 확대를 위해선 농가 출하에서 현지 판매까지 7일에 불과한 보종 가능 기간을 늘리고 냉장 유통 판매망을 확충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TJB 김진석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를 정하지만 그동안 논의가 미뤄지면서 2028년 완공도 불투명하게 했던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출한 규칙제정 안건을 다른 법안들과 함께 일괄 상정했고 대체토론 없이 운영위 법안소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회 운영위 법안소위에서 심사가 끝나면 운영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며 여야 이견이 없어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서산시 메추리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AI 의심 사례가 발생해 정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충남도 방역당국은 메추리 11만여 마리를 키우는 이 농장에서 지난 18일부터 수백 마리가 폐사해 검사한 결과
H5형 항원이 검출된 걸 확인했고 고병원성 여부가 곧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해당 농장의 메추리를 살처분하고 반경 10km 내 가금류 사육 농가 4곳에 대한 정밀 검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이 확인될 경우 천안과 홍성, 예산에 이어 지난해 가을 이후 충남에서 4번째 AI 발생입니다. 충남 남부 지역의 발전과 내포 신도시로 도청이 떠난 민원 불편을 해결하는 충남도 남부출장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출장소는 민원 업무뿐 아니라 인삼과 국방산업 등 지역 발전 업무도 맡게 되는데요. 충남도는 앞으로 명실상부한 제2충남도청사로 위상을 높일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수복 기자입니다. 충남 남부출장소가 금산군 진산면 행복누리센터에 정식 개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충남도청이 내포 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남부권 주민들의 민원 불편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남부출장소는 위치상으로 금산군과 논산시, 계룡시 경계에 위치해 주민들의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출장소는 서기관급을 수장으로 3개과에 12명의 직원이 근무하는데 인삼약초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부서도 설치될 예정이어서 인삼농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민 민원 편의는 물론 금산의 인삼과 논산계룡의 국방산업발전 전략까지 수립하는 정책기획부서를 갖춰 충남 남부 지역 발전에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출장소가 남부권 균형발전 컨트롤타워 역할은 물론 인삼 명품화와 해외시장 개척 추진, 국방연관 사업 발굴과 국방산업 육성, 관련 기업 기술 개발 지원까지 추진하는 겁니다. 인삼약초 세계효과를 통해서 금산 경제의 핵심 산업인 인삼약초 산업의 세계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장기적으로 지역균형 발전 분야 도 본청의 업무를 이곳에 전담할 수 있도록 위상을 격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명실상부한 충남도 제2청사로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작은 충남도청으로서 적극적인 공공 서비스를 통해 낙후된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두 도시를 합치면 100만 인구가 밀집한 천안과 아산에 국부 출장소를 설치해 원거리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올해 신입생 모집에서 전국 180개 대학이 추가 모집이 발생한 가운데 대전, 세종, 충남권 대학에서도 2,000명 가까이를 더 뽑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180개 대학 중 17,439명의 추가 모집 대상자 가운데 충남은 전체 7.3%인 1,269명이 발생했으며 대전은 669명으로 3.8%, 세종은 0.2%인 38명이었습니다. 충남대가 20명이 발생했으며 사립대는 충남 청운대가 291명으로 가장 많았고 모건대도 219명을 추가 모집합니다. 천안 아우네 봉화제가 오는 28일 아우네 장터와 유관순 열사 사적관리소 광장에서 4년 만에 시민이 참여하는 전면 개방 방식으로 열립니다. 아우네 봉화제는 3.1절 골든벨 퀴즈 대회와 태극기 만들기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진행하고 저녁 7시에는 참가자들이 횃불을 들고 사적관리소 광장에서 아우네 장터까지 1.2km 구간을 걸으며 만세운동을 재현합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첫 현장 방문 사회관계 장관 회의가 대전에서 열려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등이 대전 도마초등학교에서 통학로 안전대책을 살펴봤습니다. 현장 방문 사회관계 장관 회의는 교육당국과 지자체, 관계기관이 함께 현장을 방문해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됐습니다. 충남 서북부 지역 생활용수 공급원인 보령댐 저수율이 33.8%에 그치면서 다음 달 초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령댐의 올해 누적 강수량은 34.7mm로 평년의 77%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다목적댐은 용수 공급 기준으로 가뭄을 관심과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관리합니다. 충남도는 시군구와 수자원공사, 발전회사 등과 가뭄 관련 대책회의를 열어 상수도 공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 물절약 캠페인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초등생 자매 2명을 11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학원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전 고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며 지난 2010년 9살 초등학생 비양을 시작으로 2015년부터 비양의 동생까지 11년간 두 자매를 성폭행했습니다.